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벼를 품은 여인상, 그것을 자기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미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있는 조각상이죠. 자, 난데없이 그것을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또 맹신했습니다. 자, 그 여인상은 미국 국회의사당의 상징적인 조각이죠. 자유와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징적인 조각을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의 심리를 분석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징성과 신성함. 자, 사이비 교주는 종종 강력한 상징과 인물을 세워서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나 신념체제를 정당화하려고 하죠. 박근혜와의 결혼설, 또 이병철 양자, 박 대통령 비밀보좌관 등등, 트럼프에게 에너지를 넣는다는 거, 또 머스크를 사업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가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는. 자, 국회의사당의 조각상은 국가와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를 자신의 신념의 중심에 두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위와 과시,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함으로써 교주는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나 권위를 부각시키려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는 추종자들에게 교주가 특별한 존재임을 각인시키고 그의 지도 아래서 특별한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정체성과 연결.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한 상징물과 연결 짓는 것은 개인의 존재감을 강화하는 방식이죠. 자, 교주는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추종자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조작, 사이비 교주의 주장에는 종종 심리적인 조작이 동반되죠.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주장을 하면은 추종자들은 그런 믿음에 따라서 그를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와의 연결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소속감과 안전감을 제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심리는 반드시 사이비 교주의 특징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복잡한 심리적 요소와도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어떻게 자신과 주변 세계를 인식하는지는 그들이 속한 사회적인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돕고 있는가? 사람들을 돕는다기보다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데 그 웃음은 존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소가 되는 거죠. 비웃음이 되는 겁니다. 이건 상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신격화시키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교주의 주장을 좀 반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성의 증거, 이런 건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교주가 주장하는 그 어머니의 신성함이라든가 권위,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해당 조각상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의 혈연 관계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과학적인 근거를 보더라도 심리학적으로 사람들은 특정한 상징이나 인물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이나 맥락을 통해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사이비교주의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거나 비상식적이라는 점을 과학적인 심리교육이나 연구로서 반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성적인 비판이 필요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특정 인물이 사회적 상징과 연결된다고 해서 그 인물이 반드시 특별한 지위를 지닌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상징물은 사회적 문화적 합의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죠. 개인의 주장에 의해서 또 왜곡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역사적인 맥락을 보더라도 별을 품은 여인상은 미국의 역사와 정치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를 개인적인 맥락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그 의미를 왜곡하는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각상의 본래의 뜻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것임을 강조해서 교주의 주장을 반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추종자들의 비판적인 사고도 필요한 거예요. 사이비 교주가 주장하는 내용을 추종자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지적해야 되겠죠. 이들이 스스로의 생각이나 판단을 통해서 교주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세뇌되고 종속적인 인간으로 살다가 자신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적인 처벌로도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쌓였어요. 그럼 이건 분명히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또 심리를 조작하죠. 특정 집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심리적인 조작이나 권력을 남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거불능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제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소속감이나 생성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필요해요. 사이비 교주가 자신을 특정 인물이나 상징과 연결을 짓고 이를 통해서 신뢰를 조작해서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들 경우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그럼 피해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방지법이라고 있어요. 만약에 교주가 추종자들을 강제로 일하게 하거나 또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에 인신매매, 강제노동방지법 이런 것에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특히 세뇌나 강간 등을 포함할 경우에 더욱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자, 이 영역에 이미 많이 접근하고 있죠. 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이건 기본으로 따라오죠. 교주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죠. 이건 당연히 형법상의 명예훼손에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여론 형성과 관련된 법을 보면은 사이비 교주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죠.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론을 형성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신격화거든요. 자기를 신격화함으로써 종교 상품을 파는 거예요. 자, 이런 여론 조작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거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간이 되면은 이건 저절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일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다 폭발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꾸준히 이 증거물을 모으고 있어요. 자, 오늘은 미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있는 별을 품은 조각상이 자기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어느 사이비 교주에 대한 심리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